사이즈가 작은 꽃눈 질러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때 솎아내는 개념으로 따버립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 요거 가라가 늦은 거 잘라주고요. 요것도 좀 옆에 거에 비하면 작죠. 요거 잘라냅니다. 이것도 그 꽃눈이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데요. 이것도 제낍니다. 여기도 요거는 이 옆에 있는 아이들보다 한결 늦지요. 이런 거 잘라줍니다. 이런 식으로 결과지 끝에서 한 두 뼘, 한 20에서 30cm 내외 정도는 꽃눈을 되도록이면 두지 않으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하향된 거 제껴주고요. 밭에 잠깐 나왔습니다. 꽃눈 상태가 어느 정도 지금 발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차 밭에 왔습니다. 인편이 막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네요. 화상병 발생 지역이라 화상병 방제도 개화 전 2주 전부터 1차 방제를 시작으로 3회 방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. 이곳은 그래서 곧 지금 인편이 막 이렇게 아직 벌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. 양지 바른 곳은. 그래서 이제 화상병 약 1차 방제 준비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. 제가 밭에 나와서 꽃눈 상태를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 꽃눈을 따내는 작업을 석아라고 하는데요. 요 꽃눈 따내는 작업을 할 시기, 계속 진행 중인 시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잠깐 밭에 나와서 지금 꽃눈을 이렇게 지르고 있는데요. 보통 저는 결과지 끝에 그 꽃눈들은 한 20에서 30cm 정도 저는 꽃눈을 두지 않습니다. 이 가지 끝에, 결과지 끝에 배를 달게 되면 결과지 착가 그 위치상 좀 불안정한 위치에 착가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, 저는. 왜냐하면 결과지 끝에 배를 달게 되면 하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. 배 착가를 그 결과지 끝에 두는 경우. 그래서 그거를 좀 되도록이면 지양하고자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제가 결과지 끝에 배를 착화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꽃눈을 이렇게 질러주는 이유는 인건비 절감의 목표가 가장 큽니다. 꽃이 피게 되면 제가 100% 인공수분 작업을 소화할 수 있는 면적이라면 당연히 결과지 끝에 그 배를 두거나 하진 않습니다. 그런데 배 일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실상 요즘은 많이 지금 과원에 일들을 오시는 상황이 돼버렸어요. 인력 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. 특히나 인공수분은 그렇게들 생각해요. 일년 농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설렁설렁 대충 뭐 이런 개념으로 그 일에 임하는 분들도 혹 가닥 계셔요. 기분상 좀 좋지는 않지만 뭐 애써 내색할 필요는 없고요. 좋게 좋게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도 뭐 마음에 들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. 이런 상황에서 결과지 끝까지 꽃이 만개에 대해서 환하게 막 펴 있잖아요. 그러면 무조건 그곳까지 그 면봉, 꽃가루 묻힌 면봉을 그쪽까지도 아주 꼼꼼히 시키는 상황이 빈번합니다. 말을 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수정이 되질 않아요. 이 모든 배나무의 그 생리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분들은 단순 작업을 그냥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무조건 꽃에 꽃가루를 묻혀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어쩌면 그 책임감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.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테고
인지가 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계속 오면 좋은데 또 계속 뭐 물갈이 되듯이 구성원들이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. 그러니까 그분들과의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갈등을 할 게 아니라 미리 가능하다면 이 결과지 끝에는 되도록이면 꽃눈을 여기에 두지를 말자,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또 2차적인 부분은 또 인공수분 후에 보통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후면 이제 그 결실 여부가 좀 드러나겠죠. 그때 보면 그 열심히 인공수분 작업에 한 경우는 거기에 끝까지도 어쩜 그렇게 배들이 많이 달렸을까요? 그러면 그것을 또 따내야 되잖아요. 따내다 보면 그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또 이 결과지의 착과량이 많다, 결실이 잘 됐다 하면 앞다투어서 막 서로 클려고 그 아기 배들이 막 정말 열심히 양분 소모를 막 하겠죠. 이때의 양분 소비가 그 만개기 때부터 그 육아기 때까지의 그 양분 소비가 정말 많다고 볼 때 이거를 예방, 차단을 한다라는 취지에서 볼 때는 미리 이쪽 꽃눈을 다 이렇게 제껴준다면 그러저러한 부분을 다 미리 예방할 수 있어서 바람직한 재배 방법이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고 강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. 이렇게 되면 미리 꽃눈을 제껴주게 되면 일단은 결실이 안 되겠죠, 당연히. 그러다 보면 양분 소비, 양분 경합에 대해서 치열하지가 않게 되겠죠.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가 또 생기게 되냐면 세포 분열기 때 이게 세포 분열이 정말 이렇게 잘 돼서 결국은 중대과 쪽에 그 배를 생산하는데 원동력이 된다, 기초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또 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씨방에 5개의 씨방에 10개의 종자가 들어있잖아요. 그 영양 상태가 좋은 그 양분 공급을 통해서 영양 상태가 좋은 육아는 결국은 완성도가 높은 아주 정말 10개의 종자가 제대로 생성될 수 있는 그러한 정형과의 착과로 유도될 수 있다는 거,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겠죠. 특히 배 쪽으로 나는 거, 이런 거는 기본으로 질러줍니다. 이렇게 막 그 닭발 닭발이라는 말도 좀 농가들은 써요, 흔히. 이게 이제 결과지의 나이에 따라서 보통 한 두 개의 꽃눈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, 해를 넘기면서. 그러다 보니까 연수가 오래된 결과지는 당연히 꽃눈들의 개수가 바글바글 많아요.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솎아주는 게 맞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지질한 꽃눈 당연히 제껴주고요. 결과지 배 쪽에 그늘 밑에서 생장 조건이 위치적으로 그늘 밑에 있을 것들은 잘라주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꽃들 속에서 좀 가장 좀 약한 듯, 작은 듯, 지질한 듯한 알들 제껴주고요. 결과지 끝 제껴줍니다. 전에는 결과지 전체 길이 대비해서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를 고민하면서 저가 작업을 했다면 좀 쉽게 가는 쪽으로 하려고 해요. 주로 결과지 쪽에 위치한 꽃은 그냥 제껴주고요. 배 쪽에 있는 거 제거하고요. 꽃은 좀 지질한 애들, 그런 애들
제끼는 정도로 지금은 저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